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홍준표가 결국은 입을 열었어요. 만난 건 인정.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말이죠. 이 홍준표의 이런 이 발언 내용들을 지금 이제 정리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보면은요, 과연 그러면 홍준표가 추천한 사람이 이게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요런 이제 또 이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추천했는지 아마 내일 중에는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나왔어요. 자, 그래서 총리에는 김한길,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요 두 명을 건의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후반이니까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주는 모레쯤에는 인선이 발표될 것이다. 그 윤 대통령의 생각도 지금 나와 있어요. 윤 대통령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론이 반대하는 인물을 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론이 반대하는 인물, 지금 제일 세게 여론이 반대하는 게 누굽니까? 박영선, 양정철이잖아요. 그럼 이게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박영선의 입장문을 보고 이거는 본인이 굉장히 희망을 강력해 갖고 이건 사실상 윤 대통령의 제안에 오케이 신호를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제 이걸 수락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그건 거부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천차만별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유우파 매주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집회, 맞불 집회를 해온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오늘 말이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이 우파들이 지금 파장이 좀 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복현 지금 법률수석, 무슨 뭐 법률특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에 민정수석 자리를 가는 걸로 거의 굳어진 것 같아요. 오늘 또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요, 이 관련 이 중요 미팅에 참석했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고 답을 안 했어요. 자, 이거 보면 뭐 굉장히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어쨌든 자, 이복현을 지금 윤 대통령이 법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대단한 이 자리죠. 그야말로. 왜냐하면 사정기관들을 과거 민정수석실을 상정할 경우에는 사정기관을 이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센 수석 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민정수석 자리인데, 자, 여기에 이복현을 데려다 놨다? 그럼 이복현도 쉽게 얘기해서 강성파잖아요. 아니, 삼성 이재용을 끝까지 무슨 뭐 심사위원회에서 이거 불기소 처분해야 돼. 그런데 무슨 소리야? 끝까지 기소 처분해서 지금 이번에 삼성 이재용이 전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강경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인물을 갖다가 금감원장이 아친 다음에 임기도 안 끝났는데 갖다 놓는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뭐 그 윤석열 정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이 제대로 국정을 펴나가기 어렵다, 이게 이제 중론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은요, 야권의 공세에 관해서 강력하게 맞받아치겠다, 초강경 입장을 표시한 것 아니냐. 그리고 공무원사에 대해서는 기강을 확실하게 잡았다. 예, 그래서 총선에서는 참패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민생은 챙겨나가겠지만은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가차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찬성입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말이죠, 만난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무슨 얘기했느냐? 그건 국가 기밀이다, 부인을 했습니다. 함구했어요. 자, 이 홍준표 시장이 운영하는 청년의 꿈 정치 플랫폼, 여기에서 이제 질문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이 대통령과의 회담이 사실이냐, 어떤 주제로 대화했느냐, 그리고 총리 인선 관련 논의도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지 않는 한 국가 기밀이다. 그러니까 뭐 만난 건 맞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미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이 총선 전에 한번 만나자, 의견을 좀 지금 현안에 대해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언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총선 전에 제안을 했는데 총선 후가 좋겠다.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되었고 이번에 만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만남에서는 4시간을 만났는데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묻고 홍준표 시장이 대답하는, 그리고 배석자는 없었던 그런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이 홍준표한테 무슨 자리를 제안하려고 만난 것은 아니다. 이런 지금 이게 이제 정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보도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됐다고 보면 되고, 더군다나 이준석이가 지난 11일 날 이제 홍준표 시장을 갖다가 총리로 딱 앉히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홍준표 총리설이 많이 우리 여권에서 말이죠. 좀 거론이 됐는데, 홍준표도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했고, 자, 그리고 말이죠. 그 당시 2022년도 1월 19일 날 만찬 회동을 한 적이 있어요. 후보 때. 요때 누가 추천했느냐. 아까도 댓글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급을 안 했는데, 중앙일보에 지금 이제는 언급이 됐습니다. 그 당시 함승희 전 의원이 검찰의 대선배잖아요. 특수통.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졌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2년 1월이니까요. 딱 2년 3개월 만에 만나게 됐네요. 예. 그만큼 전국이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지금 얘기한 것을 보면은 총리는 야당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야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야당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야심 없는 사람, 총리하고 나서 대권 지켜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라이벌은 끝까지 견제하고 싶은 게 홍준표의 생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충직한 사람. 예, 그건 옳은 얘기죠.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총리도 이제는 정무 감각이 뛰어나야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언급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양정철하고 박영선이도 지금 홍준표가 제안했느냐? 예,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 고위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그리고 홍 시장은 정치 경험이 많은 다른 복수 인사를 첨가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수 인사가 누구냐? 예, 김한길 대통합위원장,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장제원을 추천했다. 이렇게 홍준표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발언을 했어요. 예. 자, 그런데 홍 시장이 이거는 이제 뉴시스하고 통화해서 직접 밝혔어요. 다만 수용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한길 같은 경우는요, 비서실장 총리선은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중도 의원 확장도 가능하고 민주당과 대화가 잘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야, 민주당에서는 배신 때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히려 김한길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제원의 경우는 이 보통 신뢰관계가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친윤 핵심,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도 상당할 것이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총리는 어차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오야맘이죠.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반대한다고 해서 비서실장까지 양보할 필요는 없겠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진석 이번 주 후반 발표하는데, 지금 이제 정진석, 그 다음에 이정현, 그 다음에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을 풀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화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면은요, 지금 윤 대통령의 입장이 여기에 좀 한 줄이 나와 있어요. 뭐냐? 이미 총선 판패 이후에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요, 야권이 반발하고 국민이 의아해 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는 없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요, 여론을 보고 있고, 그리고 늦지 않게 인사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여권 안팎에서는요, 정진석 카드를 거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중도 성향이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5선 출신이고, MB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 이런 주요 당직을 지내서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하고 당정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충청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고, 특히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강점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정현도 개파성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고 또 호남 출신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정현 의원을 갖다가 기용하는 것 자체가 협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 카드가 아니냐. 자, 그리고요. 지금 양정철의 경우에는 지금 여야 모두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인사검토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비공식 라인, 최순실이가 누구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정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는 유력하게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물이 건너갔다. 그리고 원희룡 카드가 제일 처음에는요, 상당히 유력하게 처음에는 거론이 됐는데, 야당의 거부감이 굉장히 크고, 또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제원의 경우에는요,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은 굉장히 큰데, 최측근이라고 하는 점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야당 반발이 뻔하기 때문에 쇄신 인사 메시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은요, 이런 인선과 관련해서 보수 원로들의 의견을 지금 폭넓게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사가 말이죠. 총리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주 후반이니까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인선 문제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영선 지금 이제 입장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영선의 입장을 보면요. 자, 이게 이제 박영선 딱 나왔는데요. 자, 문자도 죽고 뭐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협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여기에 이제 또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박영선의 글의 이제 핵심은요. 지금 이제 협치가 굉장히 기묘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서문이 나오는 말.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요. 그 양극단의 시대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협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도 그랬잖아요. 협치를 강조하고 매우 시급한 시기다. 요런 얘기를 보면 결국은 이 박영선이도 총리를 맡을 생각이 있다. 요렇게 해석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문화일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일보도요. 지금 이러한 이 박영선의 글을 보고 이거는 총리 쪽 생각이 상당히 강하다.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총리 경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인태 사무총장이 오늘 CBS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박영선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꽤 고마운 게 있는데, 유명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얘기하기를 그날 말이죠. 그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날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걸 갖다가 박영선 위원장이 별도로 연락을 해서 좀 오라. 그래서 그때 막 쫓겨날 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가 어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국회에 출석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하고 윤 대통령하고가 워낙 가까워졌고 윤 대통령 부부가 박 장관에게 날 불러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면서 식사까지 함께 했다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박영선 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고, 이 유인태 사무총장도, 이거는 결국은 말이지, 결국은 이제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이복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복현 금감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 상대를 나와갖고 CPA, 이제 이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특수통, 특히 경제관계. 이재용이 끝까지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이게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초강성파인데 결국은 이제 금감원장직을 내놓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지금 이제 법률특보 또는 법률수석, 즉 민정수석에 기용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오전에 여의도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 요 간담회가 있었는데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이제 당연히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아 죄송하다. 오늘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내각 합류설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말씀을 듣는 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내가 금감원장하고 하면서 지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금감원장 임기를 끝까지 채우고 싶다. 자 그러면 금융권의 뭐냐? 이게 이제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중시하고 있는 현안은 뭐냐? 하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증시 선진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제일 처음에는 낭설이야 했다가 그건 인사권자의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은 결국은 뭐냐? 오늘은 좀 이해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맨 첫 반응 낭설이야 한 거를 빼놓고는 전부 사실상 시인 또는 시인을 암시하는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민정수석으로 다시 이제 영전을 시킨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복현 금감원장의 성향 아주 초강성이잖아요. 예, 그야말로 법과 원칙주의에 한 토르의 예외가 없는 초강성.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아마 윤 대통령보다 더 세진 않았겠지만 거의 비슷한 초강성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민정수석에다가 발탁한다? 뭐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지 간에 이 얘기는요. 민정수석이 제일 크게 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그래서 나는 민정수석을 폐기하겠다.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폐기 조치를 했어요. 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한다 이겁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민정수석 자리를 이번에 부활을 한다. 거기에 그러고 초강성 이복현을 갖다 놓는다. 이거요. 이재명과 조국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알짤없다.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하라. 더군다나 지금 말이죠. 이원석인가요? 제 검찰총장? 예. 이원욱이가 아니고 이원석.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서 왜 엉뚱한 게 김건희 여사 수사나 만지작거리고 있느냐. 그래서 이원석을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여권에서 검토됐다라는 설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국정원도 뭐 지금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 밑에서는 별 얘기가 없지만은 김기현 때 얼마나 난장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또 경찰 말이죠. 그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검경 그다음에 국정원 이런 권력기관들 요거를 딱 컨트롤하는 기구가 좀 민정수석이래요. 여기에 갖다 앉혀놨다. 그러면은요, 이 국가 권력기관을 딱 장악하겠다는 게 한쪽.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사정 기능을 강화하겠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 대통령 복지 한동하는 거 이거 못 찾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기관들이 대충 수사한다. 이런 지금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조국 이거 제대로 수사하겠나? 이런 우려와 비판들이 많아요. 이거 알짤없다. 자, 그래서 조국 공소유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요거 지금 범죄가 매일같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 알짤없이 처리한다. 그래서 초강성 입장을 지금 초강성 인물을 내세워갖고 지금 이재명의 이런 사법 리스크에서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그 용산 딱 지키면서 대통령실을 향하는 그 딱 고리를 잘라내는 사람이 이 보수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 김상진 신자유연대의 대표예요. 자, 그런데 이 신자유연대의 대표 김상진 씨가 말이죠. 2019년도 1월부터 수개월간 당시에 유튜브 아이디어인 상진 아재로 활동하면서 당시에 말이죠. 2019년대 윤 대통령,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 할 때죠. 그 다음에 박원순, 그 다음에 우원식, 소영교, 손석희 이런 사람들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나 찾아갔어요. 그래서 협박 방송을 했고 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 오늘 말이죠. 오늘 조금 전에 법정 구속했습니다. 징역 1년. 자 법정 구속해서 징역 1년을 했는데 이거 내용은 뭐냐. 2019년도 4월에 당시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을 하는데요. 집 앞에서 1인 방송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라. 자살 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 차량 번호도 땄다. 이러면서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됐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예.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풀려났는데, 2019년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쭉 받아왔어요. 2019년 7월부터. 자, 그리고, 그랬는데 그 판결, 오늘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결국은 법정 구속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 2019년도 5월 4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 있던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게 했다. 이런 혐의로 상해 혐의가 추가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도주 우려가 있다. 예. 지금 이제 도주 우려. 요게 이제 제일 커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해서 법정 구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재판부 이제 정재영 판사인데요. 도주 우려가 있고, 그리고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벌써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니올시다. 야, 그래서 풀어라. 좀 이렇게 압박하는 분위기, 여론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도록, 다 말씀을 드렸고, 이어지는 방송에서는요, 이화영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법원에서 말이죠. 지금 방금 보도를 보니까 유삼년 전 총경 정직 3개월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정직 3개월. 근데 뭐 이미 뭐 총선도 다 끝났고요. 이거 뭐 뒤로지는 좋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도 중요한 현안 뉴스를 갖다가 쭉 분석을 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